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게 왜 공작이냐? 공작의 근거는 이제 나와야죠. 그러나 제 입장에서는 이건 사실이 아니고 아무 개연성도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면 이건 공작이죠. 제가 무슨 고발을 사주를 시킬 그럴 개연성 자체가 전혀 없다 이런 얘기예요. 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게 공작 아니면 뭐겠습니까? 역대 대한민국 헌정사상 매번 분노와 울분을 토해내며 화를 내는 대통령 후보를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게 동네 깡패인지 정치인인지 매 순간 윽박과 겁박으로 국민을 가리치려 드는데요. 대체 국민과 왜 싸우자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논리로 말로 안 되니 감정이 앞서는 거죠. 상대를 설득할 수 있는 능력도 없다 보니 우격 다짐만 나오는 겁니다. 본인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게 되는 건가요?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하면 모두가 결백하다고 인정해 줘야 하느냐 말이죠. 그간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을 보면 그의 말을 액면 그대로 믿어줄 수가 없는데요.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리더십도, 현안을 꿰뚫는 통찰력도,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정신도 최소한의 품격과 인격조차 갖추지 않은 이런 대통령 후보가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하겠다고 후보로 나선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수치이자 부끄러움입니다. 그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돼가지고 좀 사안이 뭐 많이 드러나게 될 때 그런 걸 가지고 또 여당의 저 주장에 올라타는 거는 또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시작하자마자 벌떼처럼 올라타가지고 뭐 저는 그게 더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경선을 통해서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저 총을 한 방 그냥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가지고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습니까? 정권 교체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아니면은 그냥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가지고 그걸 누리겠다는 겁니까? 저는 오로지 이 정권 교체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국힘당 대선 경선 후보가 고발 사주 의혹을 비판하는 당내 후보들을 향해 벌떼처럼 올라타서 비난하는 게 참 기가 막힐 노릇이라며 그래가지고 정권 교체 하겠냐며 맹 비난했습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내부 총질도 서슴지 않고 있는데요. 너무 광분한 나머지 피하 식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제 자신이 살기 위해서라면 아군이든 적군이든 수 틀리면 다 끝장을 내겠다는 건데요. 정말 많이 우습습니다. 윤 후보는 11일 국힘당 대구시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리 경선을 통해 경쟁을 한다고 해도 어떻게 저쪽에서 총을 한 방 날리니까 바로 올라타서 그렇게 하느냐며 당내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 등을 겨냥해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듣고 있는 사람조차 기가 찰 노릇인데요. 자신의 잘못은 티끌조차 보이지 않는 거죠. 그는 저한테 이실직고하고 사퇴하라고 그러든지 아니면 사과하라고 한다며 저는 남이 하는 얘기를 좀 별로 관심이 없어서 전문으로 들었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정권 교체를 하겠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어 정권 교체를 하든지 아니면 그냥 계속 야당의 기득권 정치인으로 남아서 그걸 누리겠다는 것이냐며 저에게는 오로지 정권 교체밖에 없다고 강조했는데요. 그는 시종일관 자신의 상황을 강변했습니다. 고발을 사주한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좀 재미있는 프레임 아닙니까? 상식에 입각해서 한번 판단을 해줘 보십시오. 검찰총장이 작년 1월이면은 뭐 쉽게 말해서 대검이나 중앙지검에 저와 함께 일하던 국민들 뭐 시쳇말로 이 수족에 다 잘려나간 그 조국 사건과 울산 사건으로 보복 인사를 받아가지고 다 나간 입장에서 고발이 된다 해서 수사를 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라 그래도 안 합니다. 인사권을 쥐고 있는 공무원이라는 거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 아니면은 자기 인사 그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정신이 똑바로 박힌 사람이면 인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칙대로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런데 고발을 한다 그래서 뭐 수사를 하기나 합니까? 그리고 재밌는 얘기가 4월 3일 날 고발을 했는데 4월 15일 총선 전에 조속한 수사를 바란다는데 공작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 어떤 수사의 관행이라든가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알고 해야지. 도무지 이게 뭐 선거를 앞둔 검찰의 오히려 정치 공작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참 너무 허술하기 짝이 없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 한번 지켜보십시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만들어 놨지만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거니까. 그리고 국정원장이라는 게 얼마나 바쁜 사람입니까? 그런데 그 롯데호텔에 어제 뭐 보도된 거 보니까 그 38층에 그 고급 스카이 아주 전망이 좋은 고급 그런 호텔 한정식집에서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밥을 먹고 뭐 수시로 본다고 하니까 그럼 무슨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만나서. 그러니까 한번 쭉 지켜보십시오. 윤 후보는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고발을 사주한다는 것 자체가 재미있는 프레임이라며 상식에 입각해보라. 검찰청장이 작년 6월이면 대검이나 중앙지검에서 저와 함께 일하던 시쳇말로 수족이 다 잘려나간 시점이라고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그는 대검에 근무하다 지방으로 쫓겨난 검사가 관련된 사건을 야당에 고발하라고 하면 어떻게 해석되겠냐라며 고발이 된다고 수사를 하지 않는다. 제가 하라고 해도 안 한다고 궤변을 늘어놓았는데요. 이어 공작을 하려면 수사 방향을 제대로 알고 해야지 4월 3일 자료를 넘겼다고 하자. 그러면 며칠 있다가 수사 착수한다고 해서 결론이 나오냐라며 선거를 앞둔 검찰의 정치 공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허술하기 짝이 없다고 우겨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겉으로 보기엔 그럴듯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목조목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며 하루 전 언론에 보도된 제보자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 선거대책 부위원장과 박지원 국정원장의 만남을 거론했는데요. 이 부분이 정말 재미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그가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요. 국정원이라는 정보기관의 장이 제보자와 만났다는 것 그 자체가 그로서는 충격이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이미 정치공작 사건의 전말이 다 드러났다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일단 빡빡 우기고 보자로 그의 대응 방식이 바뀐 걸로 보여지는데요. 버티기로 돌입한 겁니다. 윤 후보는 국정원장이 얼마나 바쁜 사람이냐. 어제 보도를 보니까 롯데호텔 38층 한정식당에서 어떤 사람과 밥을 먹고 수시로 그런다고 하니까라며 정치나 수사를 해본 분들이 이 사건을 보면 어떻게 흘러갈지 감이 올 것이고 사안이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수없이 많은 기획공작 수사를 해온 본인의 입장에서 볼 때 당연한 주장인 거죠. 뭐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그 지면 구독자가 많은 이런 지면과 방송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그 매체나 또는 뭐 작은 규모의 또 인터넷 매체나 꼭 작은 건 아니죠. 인터넷 매체나 구별 없이 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기관으로서 다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국회 소통관에서 그 말씀을 드리면서 혹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불쾌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신다면 그거는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거지만 어쨌든 그 얘기를 한 사람은 저기 때문에 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오해가 계셨다면 제가 그거는 아주 깊이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언론기관이라는 거를 규모나 크기에 따라 가지고 중요성이 다르다거나 그런 식으로 구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과거에 그 매체들을 이렇게 대할 때도 차별 없이 그렇게 다 대했고요. 윤 후보는 또 인터넷 언론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며 그 부분에 오해가 있었다면 깊이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이는 것처럼 쇼를 해 보였는데요. 그의 말에는 단 일의 진정성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저는 소위 메이저라고 하는 구독자가 많은 지명과 방송 매체나 작은 규모의 인터넷 매체나 구별 없이 다 중요한 기능을 하는 언론으로 존중한다며 국회 소통관에서 말씀드리면서 인터넷 매체를 운영하거나 근무하는 분들이 불쾌하거나 상처를 받았다고 하면 제 뜻이 잘못 전달된 것이라고 애둘러 해명했는데요. 이어 언론기관을 규모나 크기에 따라서 중요성이 다르거나 그렇게 구분하지 않는다며 제가 과거에 매체를 대할 때도 차별 없이 대했다. 다만 제 입장에선 이건 사실이 아니고 개연성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몰아가면 공작이라는 것이라고 자신의 주장을 설파했습니다. 끝까지 가서 다 들통이 나야 그의 대선 행보는 끝이 날 듯합니다. 현재 드러난 그리고 드러나고 있는 각종 범죄 의혹들, 사실 한두 가지가 아니어서 뭘 이야기해야 할지조차도 잘 모르겠는데요. 단군 일에 이토록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을 본 적이 없는 듯합니다. 저는 그를 볼 때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이 자꾸 떠오르는데요. 앞뒤 재는 게 없는 그로서는 용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지만 그걸 바라보는 국민들은 무모하다는 생각밖에는 안 듭니다. 그의 이 브레이크 없는 광란의 질주는 결국 과거의 자신의 죄로 멈추게 될 것입니다.